여러분, 나이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돈, 건강 다 소중하지만 결국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만듭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연세에 비슷한 동네에 살고 계셨죠. 한 분은 70대에도 여전히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습니다. 같이 밥 먹자, 여행 가자, 소소한 모임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분은 명절에도 주변에서 전화 한 통 없고 병원에 입원해도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두 분 인품 차이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어요. 딱 하나 말버릇이 달랐습니다. 한 분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 말도 일리가 있다. 참 고생했구나. 상대방 말에 맞장구 치고 이해하려고 했죠. 반대로 다른 한 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요즘 것들은 안 돼. 듣는 사람 귀를 꺾고 가르치려 들었어요. 처음엔 다들 참고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요. 슬금슬금 사람들 발길이 끊기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대화 문제로 인간관계가 끊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말투가 상처가 돼서 멀어졌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절대 버려야 할 말버릇, 자주 쓰면 품격 있어 보이는 말버릇, 그리고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인간관계 태도까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구를 만나든 편안하고 품위 있게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다시 사람을 모으는 말버릇까지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써온 말버릇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내 품격을 보여주고 내 주변 사람을 남길 수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5가지 표현은 자주 쓸수록 사람이 모이고 듣는 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그럴 수도 있지요. 이 말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 상대방을 품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주가 학교 시험을 망쳤다고 풀이주고 있을 때 아효, 그게 뭐 대수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 마음이 스르르 풀립니다. 반대로 대체 공부를 어떻게 한 거냐 다그치면 상대방은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럴 수도 있지요. 이 한마디는 내 마음의 여유를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누군가 내 앞에서 작은 아이디어라도 꺼냈을 때 그게 뭐 대수냐, 다 뻔한 얘기지. 이렇게 반응하면 대화는 바로 끊깁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받아주면 상대방은 더 이야기를 풀어놓고 싶어져요. 그리고 나를 편한 사람, 품위 있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말 한마디에서 상대방의 존중 여부를 굉장히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럴수록 이런 긍정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는 비밀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흔히 빠지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조언을 해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다릅니다. 배워야 할 것도 바뀌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후배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을 때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이렇게 웃으며 받아주면 상대방은 이분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정약용 선생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따로 없고 진심으로 배우려는 마음이 제일 귀하다. 겸손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나를 훨씬 빛나게 합니다. 네 번째,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혼자 이룬 것은 없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물을 가져다 줬을 때, 은행에서 서류를 정리해 줬을 때, 혹은 집안에서 자녀가 작은 심부름을 해줬을 때, 수고했어 대신 정말 고맙다 덕분이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작은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이 결국 품위 있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말은 내 주변에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고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이해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식 세대, 손주 세대,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생각과 생활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틀렸다 맞았다 따지는 대신 이해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물론 모든 걸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태도는 충분히 느껴집니다. 정약용 선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처지를 헤아리고 남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해합니다. 이 짧은 말은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고 내 마음의 그릇을 한층 넓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말, 그럴 수도 있지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해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만 의식적으로 써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한 달만 지나면 내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내 삶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이제 우리도 말의 씨앗을 좋은 품격으로 심어보자고요. 그럼 반대로 나이 들수록 절대 버려야 할 말버릇은 뭘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습관들 모르고 계속 쓰다 보면 사람은 서서히 멀어지고 말 한마디에 쌓아온 신뢰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이 말은 듣는 순간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를 적고 싶어집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방의 경험은 또 다릅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알아. 너는 아직 몰라. 이런 뉘앙스가 묻어나는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강물 위를 건너간다.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대가 건너야 할 다리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두 번째,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 말은 시대를 나누고 벽을 세우는 말입니다.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요즘 세대는 버릇이 없어. 이렇게 툭 던지는 순간 듣는 이의 마음은 철벽처럼 굳어버립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시대를 기준으로 후세를 단죄하지 말라. 나이든 우리가 할 일은 평가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세 번째,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이 말은 나도 모르게 쉽게 튀어나오는 말버릇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나오면 상대방은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당신 때와 지금은 다르다. 내 삶은 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는 존중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전과 비교하는 대신 요즘은 참 다양한 방식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내가 다 잘못했지 뭐. 이 말 겸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소극적인 공격입니다. 진심이 아니라 내가 다 잘했다 이거지. 내 마음대로 해라 이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죠. 특히 가족, 자식 사이에서는 이 말이 관계를 깊이 상처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황을 두고 감정에 빠지지 말고 이성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억울해도 화가 나도 품위 있게 대화를 끝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됐어, 말하지 마. 이 말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말입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려 할 때, 됐어, 그만해. 됐어, 듣기 싫어. 이렇게 쳐내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말은 듣는 힘이 절반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도 상대방 말을 먼저 듣고 나서 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특히 가족 사이, 오래된 친구 사이. 이 한마디가 평생의 거리를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쌓기도 쉽지만 무너지기도 빠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해합니다. 이런 말은 사람을 모읍니다. 반대로, 내가 다 알아. 요즘 애들은, 내가 네 나이 때는, 내가 다 잘못했지. 됐어, 말하지 마. 이런 말은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남기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품위 있는 말씨, 그리고 버려야 할 말버릇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200년 전 조선시대에도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깊이 깨달아 글로 남긴 분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었습니다. 다산 선생은 평생 동안 수많은 벼슬길을 오르내렸고 억울한 귀양살이도 했으며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마른 사람을 구하고 마른 사람을 잃게 한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이 남긴 가르침 가운데 특히 어려운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태도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라. 다산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다투어 이긴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오히려 사람을 잃을 뿐이다. 우리가 대화할 때 특히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말로 이기려고 드는 버릇입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 하고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려 들면 그 순간 대화는 끝이 납니다. 사람은 이기려고 할 때보다 이해하려 할 때 더 깊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두 번째, 비난보다 이해를 선택하라. 다산 선생은 관료로 일할 때 수없이 많은 부정과 부조리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의 허물은 보되 들추지 말라. 내 허물을 살피며 스스로를 가다듬으라. 특히 요즘처럼 세대 차이, 가치관 차이가 클 때는 누구든 쉽게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나이 든 사람들은 고집만세. 하지만 그런 말은 관계를 살리지 못합니다. 진짜 어른은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저런 생각도 있는 거지. 내가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존중할 수는 있지. 이런 마음이 결국 나를 더 빛나게 합니다. 세 번째,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다산 선생은 유배 시절에 외로운 땅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양반도, 상민도, 심지어 죄인들도. 그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내가 다르고 내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람은 각자 가는 길이 다르다. 나의 기준으로 남을 재지 말라. 이게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또는 젊은 세대를 대할 때 내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그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 시대가 다르고 길이 다르니까.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품위입니다. 네 번째, 대화는 경쟁이 아니라 교감이다. 다산 선생은 대화를 말의 전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서로 다른 강물이 만나 조용히 흐름을 섞는 일이다. 말로 이기려고 들지 말고 상대방 말을 중간중간 잘 들어주고 질문을 건네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 이게 바로 다산이 강조한 대화의 기본입니다. 어디서 배운 화술이나 웅변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진심.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참 대단하세요. 이런 말을 자주 꺼내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쉽고 자연스럽게 엽니다. 말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꾸밈 없는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인연을 맺고 내 삶의 품격을 올려줍니다. 정약용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나이 들어갈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마음가짐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초보자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화 기술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라. 대화가 막힐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뭘 더 말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요즘은 어떤 일로 하루를 보내세요? 그때 마음이 참 힘드셨겠어요. 그럼 어떻게 버텨내셨어요?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진 사람은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구나 하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말했습니다. 질문은 마음을 여는 열쇠와 같다. 좋은 대화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신문하듯 묻지 말고 따뜻한 호기심으로 여쭤보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맞장구와 경청을 활용하라. 질문만 던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답을 할 때는 가만히 듣고 중간중간 맞장구를 쳐주세요. 아, 그렇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간단한 맞장구 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언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들어주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다산 선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는 입보다 듣는 귀가 2배는 커야 한다.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그게 품격 있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화에서 말하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또박또박 부드럽게 말하는 게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를 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면서 한 템포 느리게 대화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말의 무게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조금 서운한 일이 있었을 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따지듯 말하는 대신, 저는 사실 그때 조금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다면, 상대방도 나를 더 이해하고 관계는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말은 물처럼 부드러워야 한다. 그 부드러움이 바위를 깎는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질문하기, 맞장구와 경청하기,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기. 이 세 가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도 당장 대화의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 품격 있는 말 한마디는 평생을 남기는 인연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품격이 되고 품격이 곧 내 인생의 품격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의 말 한마디를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따뜻하게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바꿔줄 겁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대화를 만드는 방법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잊어버려도 누가 내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처럼 말은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에는 내 살아온 인생의 깊이와 품격이 배어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나이 들수록 절대 버려야 할 말버릇을 내려놓고 자주 쓰면 품격 있어 보이는 따뜻한 말을 입에 담고 정약용 선생이 가르쳐준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질문, 맞장구, 경청, 천천히 말하기. 이 기본기를 차근차근 실천해 간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대화는 훨씬 더 빛나게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는 다 못하더라도 존중하는 마음 하나만 있어도 관계는 따뜻해지고 사람은 다시 내 곁에 남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조금 답답하게 들려도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배운 따뜻한 한마디로 그럴 수도 있죠 하고 품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품격이고 그것이 바로 멋진 어른의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따뜻한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마음에 남는 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면 저도 더 힘내서 좋은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길 응원합니다. 함께 건강하고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